아가씨는 상관 말고 가던 길 가투사!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아가씨,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가. 폭설이 쏟아지는 골목에서 건장한 조폭이 지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본 것은 벽에 몰린 채 떨고 있는 한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며 노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날 밤 23살 편의점 알바생의 작은 용기가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구조된 노인이 바로 태경그룹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민에게는 상상도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은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시면 무한한 행복이 삶과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오며 지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이네. 지민이 유효기간이 지난 삼각 김밥 5개를 비닐봉지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메고 눈발을 맞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깨어 계실까? 집에서 기다리는 치매 친할머니 생각에 지민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골목길 초입을 돌던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어디다 숨겼어, 할머니? 건장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골목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한 노인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태경? 우리 태경이? 지민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흐릿한 눈빛을 본 순간 친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다가갔습니다. 조폭들이 고개를 돌려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가. 덩치 큰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골목에서 어르신 한 분이. 지민이 전화를 걸며 노인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성큼 다가와 지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 계집애가 정말. 지민이 균형을 잃고 눈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노인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지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골목 입구를 비추자 조폭들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짭새다. 빨리 튀어. 조폭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쳤습니다. 지민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자가 이분이세요? 네, 저예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을 살펴보며 신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하지만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지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신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노인이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출소 안은 따뜻한 난방기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을 의자에 앉히며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분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시계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데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노인이 지민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지민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민이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지민이 파출소 벤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경찰관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세요. 지민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파출소 밖으로 고급 세단 3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파출소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성큼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경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을 발견하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김태경이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노인이 김태경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태경아, 우리 태경이구나. 김태경이 지민을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그때 뒤따라 들어온 여자가 지민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김태경의 여동생 김미영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이 사람이 구해준 거 맞아요? 김미영이 지민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이 골목에서. 혹시 어머니가 치매인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니죠? 김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김태경의 장남 김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도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젯밤 신고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 기록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김미영이 경찰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민이 입술을 꾹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모니터에 어젯밤 골목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조폭들이 노인을 벽에 밀어붙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지민이 다가가 노인을 감싸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연출에서 사람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요. 미리 짜고 한 일일 수도 있어요. 김태경의 조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주먹을 쥐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노인이 지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하지만 발음이 흐려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잠깐만요. 김태경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이 오빠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민이 파출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발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름한 신발에 눈이 스며들어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파출소 안에서는 김태경이 경찰관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아가씨가 어머니를 도와준 거 확실한가요? 담당 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아이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김태경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친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친할머니가 흐릿한 눈을 뜨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어디 갔었니? 잠깐 일 보고 왔어요. 배고프시죠? 지민이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지민이 문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태경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경호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망설이며 친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네,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민이 친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민아, 어디 가는 거니? 금방 돌아올 거예요. 지민이 경호원을 따라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경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지민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가씨래. 정말 돈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김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김태경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미영과 김준호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김태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때 비서진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진술이 과장된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또 다른 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경의 조카가 스마트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SNS 계정도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에 지민의 허름한 집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생활이 어려우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네요. 김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김미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조폭이 노인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민이 몸을 던져 노인을 감싸는 장면도 명확했습니다. 김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장면도 연출이 가능해요. 맞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김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지민이 손을 주먹 쥐며 떨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지민이 덮어줬던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태경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지민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민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줬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경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운 아이야. 정말 고마운 아이.
김미영과 김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민이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김태경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민이 친할머니에게 죽을 먹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김태경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지민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태경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을 둘러본 김태경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곳곳에 놓인 약봉지들과 기저귀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만 켜져 있는 방 안이 춥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늦은 밤에 집을 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김태경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때 보호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민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당신을 의심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경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금씩 경계심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혼자 돌보고 계신가요? 김태경이 침대에 누워있는 친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할머니만 계세요. 이 정도 환경에서도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태경이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이 또렷해지는 순간에 당신을 찾았어요. 그런가요? 지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할머니 치매가 심해지면서 일도 자주 못 나가게 되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김태경이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무거운 삶을 견뎌왔는지 느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장기 간병비 도움이라도 받으시겠어요? 김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할머니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민이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친할머니가 지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김태경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일자리요? 저희 사회공헌팀에서 인턴으로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민이 눈을 크게 뜨며 김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생계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지민이 친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더 나은 곳에서 간병받을 수 있다면 자신도 미래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김태경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도 오랜만에 작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문턱에 서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태경그룹 사회공헌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을 둘러보며 지민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박수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민의 옷차림을 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수진이 지민을 안내하며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지민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수진이 서류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후원금 관리 업무예요. 천천히 익혀보세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서류를 받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업무를 빠르게 이해하는 지민을 보며 박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해력도 빠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김태경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민 씨는 어때요? 김태경이 박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박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성실하세요. 업무 파악도 빨라요. 김태경이 지민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머니 요양시설 준비를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초기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지민이 치매 요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친할머니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친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고생 많았구나. 간병인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지민이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 없는 휴식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민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출근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오늘 업무는 어떠세요? 동료 이한솔이 지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민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경도 지민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요양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친할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김태경의 어머니도 지민을 기억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운 아이야. 노인이 지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느 날 김태경이 지민을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선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정식 채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요. 지민이 눈을 크게 뜨며 김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지민이 울컥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지민이 깊은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오후 지민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민 씨,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간병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이 펜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의식을 잃으시고 깨어나지 않아요.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수진이 지민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죄송해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지민이 가방을 급히 챙기며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요양센터에 도착한 지민이 할머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친할머니가 숨만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지민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자주 오는 급성 선망 증상일 수 있어요.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쇠약한 상태라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민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사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지민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할머니 곁에 머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민의 공백으로 업무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배경도 없는 아이는 오래 못 버티네. 사정이 많으면 회사를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냐? 이 한 소리 다른 직원들을 제지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가족이 아픈데. 그래도 일은 일이잖아. 박수진이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태경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지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할머니, 눈 떠주세요. 지민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간병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경이 홀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김태경이 지민 앞에 멈춰서며 물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김태경이 지민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지민의 모습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이런 걸 다 감당할 필요 없어요. 김태경이 지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민의 삶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김태경이 지민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료비와 간병인을 제가 지원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김태경이 지민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혼자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래도 이건 제 일이에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구해줬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나요? 김태경의 말에 지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간병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민 씨, 할머니 호흡이 더 약해지고 있어요. 지민이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지민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경이 뒤따라 들어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최선의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최고의 간병팀을 투입해 주세요. 김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김태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전문 간병팀이 투입되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지민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부터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요? 지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김태경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이 김태경은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든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지민 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정리하고 싶어요. 김태경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서장들이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김태경이 어머니를 구해준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민 씨, 괜찮으세요? 이한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요양센터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병사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지민이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퇴근 후 바로 요양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어디 갔었니?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병사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지민 씨 덕분이에요. 김태경의 어머니도 지민이 방문할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아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민이 노인의 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량도 늘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민은 업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동료들도 지민의 성실한 태도에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꼼꼼하게 일하시네요. 배울 점이 많아요. 어느 날 김태경이 지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보겠어요? 저한테요? 당신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지민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회로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요.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한 지민을 보며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미래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지민이 태경그룹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요, 지민 씨. 무슨 일이세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됐어요. 지민이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 새 명함과 사원증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새로운 사무실 자리로 이동한 지민이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민 씨, 정말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한솔이 케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작은 축하 파티예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지민이 고마운 마음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퇴근길에 요양센터를 들른 지민이 친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지민아? 제가 이제 정식 직원이 됐어요. 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잘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간병사가 다가와 할머니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식사도 잘 드시고 컨디션이 정말 좋으세요. 다행이에요. 지민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근 전마다 들러 손을 잡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김태경의 어머니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방문하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고마운 아이가 왔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노인이 지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우리 가족을 살려줬어. 김태경이 뒤따라 들어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 씨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김태경이 지민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선의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과찬이세요. 장기적인 성장 계획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민이 놀라며 김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승진 경로까지 제시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의 작은 원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불안의 공간에서 미래를 그리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산 책상에서 업무 공부를 하는 지민의 모습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슬픔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민을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지민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지민이 기획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요양센터를 나온 지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처럼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지민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골목에서 조폭들에게 맡고 있던 할머니를 구해낸 그 눈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용기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폭설도 두렵지 않아. 지민이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발을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힘차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지민의 뒷모습이 희망차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따뜻한 세상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선의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민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무서움보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23살 알바생의 용기. 그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오해와 의심을 받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죠. 지민이 보여준 진심 어린 선의는 결국 인정받았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보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기회는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민처럼 두려움보다 선의를 선택하는 용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가정의 부와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